안녕하세요. 미국이 내년 초에 기준금리가 5%가 넘어갈 거다. 5%를 돌파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물가를 못 잡았기 때문에 내년 2월 달에 FOMC 회의 때 기준금리를 5.25% 혹은 5.5%까지 올릴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상 미국이 저렇게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더 큰 변혁이 벌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도 도봉 박홍기 작가님의 유튜브를 매일같이 봅니다. 보면서 이제 엊그제 본 내용들인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뉴스를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아니라 박홍기 작가님이 한 얘기를 그대로 옮겨서 얘기하는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그분이 하신 얘기를 그대로 고스란히 압축해서 말씀드리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준금리 3%대와 5%대는 전혀 다른 시대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내년 2월달에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5% 이상 찍겠다라는 전망이 거의 확실한 거죠.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25%입니다. 11월달에 0.75를 올려서 4%를 만들고요. 12월달에 또 0.75를 올려서 4.75를 만듭니다. 그리고 내년 2월달에 회의에서 0.5% 혹은 0.75%를 또 올릴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내년 2월달에 0.5%를 올리면 5.25가 되는 거고요. 또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 내년 2월달에 5.5%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11월달에 3.5% 올리고 난 다음에 내년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에 한국은행도 자이언트 스텝을 할지도 모른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미국을 쫓아서 금세 5%대에 도달해야 되는 거죠. 미국이 5.5%인데 한국이 3%대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못해도 한국도 4% 중반대, 4% 초반대는 가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기준금리가 5% 시대가 되면 사실상 영끌하고 비트한 사람들은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꼴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준금리가 5%가 되면 시중금리는요, 평균이 10%가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빚진 사람들은 그냥 하층민 확정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대부분 다 못 빠져나옵니다. 그냥 살아있는 시제처럼 전락해서 좀비처럼 미친듯이 일만 하면 살아야 될 겁니다. 금융권들이 다 알고 벌린 개수작입니다. 이미 이제 걸려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못 빠져나온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날 거라고 합니다. 현실이 많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하려면 1990년대에 일어났던 과거를 혹은 1970년대에 올쇼크가 있었던 그 시기를 되돌아보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1990년대 IMF 터졌을 때 서울의 집값 하락이 20%였습니다. 전국이 한 21%쯤 됐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에 25% 이상 집값이 하락했죠. 대충격이 벌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제가 생각해 볼 때 지금 현재 집값이 2019년 연말이면 2019년 버전으로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년 되면요. 2016년, 2017년 가격, 그 다음 연도가 되면 2024년이 되면 그냥 2013년 가격으로 내려가고 2025년, 2026년이 되면 그 이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많이 우려스럽고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냥 사실상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현재 가격 대비해서 7, 80% 이상 그 이상 내려가는 경우도 벌어질 것 같습니다. 주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2022년 12월에 1900대, 2023년에 1400, 1500대, 2024년에 7, 800을 찍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보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난리가 나는 거죠. 앞으로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꼭 현금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현금. 40년 만에 닥치는 엄청난 대충격인 거죠.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40년 만에 가장 큰 기회가 온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 기준금리가 5%가 되면 기존에 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목격할 거라고 합니다. 자산시장에 대붕괴가 오고 대침체가 오면 그걸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대공황에 빠져서 충격에 입사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시대가 되겠죠. 근데 아주 적게라도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반 고기 반에 엄청나게 많은 자산들을 주워 담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가 되면 미친듯이 연끌해야겠죠.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사야겠죠. 자산계급이 바뀌는 시기가 온답니다. 물론 당장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2년, 3년, 4년, 5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분 계급이 바뀐다고 합니다. 연세가 부도가 나고 온갖 기업들이 대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몰락하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답니다. 2023년 2월 달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에서 5.5%가 되면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죠. 미국이 그 다음에 5%로 끝내겠냐고요. 6% 되고 7%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요? 기준금리가 한국이 6%, 7%, 8%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죠. 한국 경제가 초토화되는 겁니다. 주가가 지금 현재 2200인데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 토막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600, 700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매우 우려스럽고 매우 무서운 얘기죠. 에이 설마 그러겠어? 에이 그리까지는 안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은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함부로 버티고 기다리고 견디면서 이미 사놓은 상태에서 빚을 감내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루빨리 빠져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뛰어들지 않았던 사람들은 더 숨죽이고 지켜봐야죠. 더 큰 기회가, 더 많은 경제적인 번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다가오기 때문인 거죠.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40년 만에 큰 기회가 온다라고 하니 그 기회를 우리는 잘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내년 초에 5%, 그리고 중반, 후반에 6%, 7%가 되면 한국 경제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몰락하고 큰 일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치지 않고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수십 년 만에 오는, 40년 만에 오는 아주 큰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반드시 움켜쥐겠다라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살아야 됩니다. 마음을 더 강하게 먹고 더 자기 자신을, 가족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 챙기고요. 지금 현재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서 절대로 밀려나지 않아야 되겠고, 그리고 빚을 무섭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몰락하고 무너지고 쓰나미에 쓸려나가는 시기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4년, 최소 4년, 5년간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들이 벌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시기 동안 그 무서운 경제 쓰나미에 쓸려가지 않게끔 자기 자신과 가족을 잘 지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대비하고 더 조심하고 더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오직 삶을 지켜내겠다라는 각오, 다짐 이런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충격, 많은 쇼크, 많은 혼란들을 꼭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절대로 별일 아닌 것처럼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더 부정적인 사고와 더 조심하고 더 나은 자세로 지내는 것만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몇 년 뒤에 있을 큰 기회를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더 괜찮아지기를, 더 나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기회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좀 더 희망을 가지고 좀 더 자신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도 괜찮다라고 박공기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영상을 보고 저도 이제 생각한 바가 있어서 그대로 따라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은 감히 말씀드리건데 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 구독자 수도 적고 조회수도 적고 광고 수익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혼자 얘기하는 걸로 혼자 떠드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절대로 휩쓸려 나가지 않게끔 저나 여러분들이나 삶을 좀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을 굳게 먹고 지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